안녕하세요. 박장대소 희노애락이 묻어나는 여러분의 사연을 들려드리고 공감해보는 DJ 박여사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서로 의지하는 것이 가족이죠. 하지만 같은 핏줄 형제끼리 돈의 혈안이 돼 제 주머니 속만 챙기려 굴면 남보다도 못한 관계가 돼버리는 것 같습니다. 돈 앞에서 우애도 없이 악랄하게 구는 누나 때문에 상처 입은 한 남성의 사연입니다. 저는 이남 이녀의 막내로 태어나 시골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면서 서울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졸업 후 좋은 여자를 만나 가정을 꾸렸지만 입사했던 회사가 망하면서 졸지에 실직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정을 이끌어야 할 가장이었기에 가족 부양을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누나와 매형이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누나와 매형이 대학가 근처에서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장사가 잘 돼서 2호점을 내려는 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가 한 곳에 받은 자리가 있으니 호프집을 경영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업이 처음이었던 저는 사업 시작에 앞서 누나네 사업장에서 열심히 배워가며 하나부터 열까지 놓치지 않고 배웠습니다. 마침내 제 가게를 열게 되었고 호프집을 시작하면서 누나 부부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입금했습니다. 누나를 통해 시작한 사업이었지만 초기 비용을 누나의 도움으로 시작한 만큼 그 돈을 모두 갚는 것이 도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호프집은 차츰 자리를 잡았고 통장에 돈 쌓이는 재미가 이런 것이구나 알게 될 정도로 매출이 좋았습니다. 대학가 호프집 특성상 시즌을 타기도 했지만 단골들이 많이 늘어난 덕분에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모든 자영업자들이 하루하루 버티기 힘들었던 시기에 저 역시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나와서 수업하고 활동해야 저도 먹고 사는데 온라인 수업이 강화되고 학교에 사람 발길이 끊어지니 대출에 대출을 받아 겨우 생활하는 지경이 됐으니까요. 이 와중에 누나한테 매달 입금하고 있는 고정비용도 감당하기 힘들어 사정을 좀 봐달라고 부탁도 했지만 누나 역시 힘들다고 하더군요. 어쩌겠습니까?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그 부분만큼은 밀리지 않고 입금해줬습니다. 이미 누나의 도움으로 시작한 초기 비용은 다 갚았다고 생각했지만 누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원래 그 가게를 본인이 했으면 이익을 봤을 것이기에 권리금 명목의 비용은 꾸준히 줘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거죠. 어쩌면 남의 도움으로 사업을 시작했다고 해도 이렇게 팍팍하게 굴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서운한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누나에게 서운한 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치매로 요양병원에 계시는 어머니의 병원비를 가족들끼리 나눠서 감당하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버는 돈도 없고 너무 힘들어 형들과 누나에게 사정했습니다. 누나, 나 어머니 병원비 이달은 못 낼 것 같은데 어떻게 안 될까? 사정하자 누나는 얘 나도 학교에 애들 없어 죽을 맛이야. 여기 안 힘든 사람 어딨니? 날짜 넘기지 말고 입금해. 누나들이고 형들이고 모두 자기 사정이 더 힘들다며 봐주지 않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또 대출받아 가며 그렇게 어머니 병원비를 냈고 다행히 코로나로 어려운 사정을 이해해준 마음씨 좋은 건물주 덕분에 임대료를 조금 깎아줘 코로나 시국을 이에 악물고 버텨냈습니다. 코로나가 터진 후 2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더 이상 제가 현재 있는 대학과 호프집을 유지할 수 없어 서울보다 부담이 덜 되는 지방 대학에 내려가 호프집을 차리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지역에 시작하다 보니 하나부터 열까지 제 손으로 해야 했기에 누나네 부부에게 인테리어와 주류업체 등 아는 분이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누나 부부는 여러 곳에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어 이쪽 방면으로는 인맥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매형 저 지방에 호프집을 차려보려고 하는데 인테리어 업자 좀 소개해줄 수 있어요? 라고 말하자 매형은 그럼 내가 싸게 할 수 있는 업체를 소개해주고 초기 자본금 3천만 원도 보태줄 테니까 나한테 월 500씩 보내. 사실 매형이 제안한 초기 자본금 말에 그 정도면 숨통이 트일 만한 금액이긴 했습니다. 솔깃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매달 매형에게 입금해야 하는 500만 원이 부담되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매형에게 매달 보내야 하는 금액을 조금 줄여줄 수 없는지 물어봤죠. 그러자 매형은 처남 우리가 초기 자본도 빌려주고 인테리어 업체도 싼 값에 소개해주는데 처남도 매달 일정 부분을 우리한테 줘야 서로 얼굴 붉히는 일 없는 거 아니야. 너무 황당해 말이 안 나왔습니다. 힘든 사람한테 죽어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누나네 호프집 여러 곳은 지금도 잘 되고 있어 돈 한 푼 아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전 매형한테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누나 부부가 도와준다면 창업하기 쉬운 상황이지만 누나의 도움은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제 사정을 알고 계시는 장인어른이 초기 자본금을 좀 도와주기로 하셨고 호프집에서 인연을 맺은 단골 형님 한 분이 인테리어 업체를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소개해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누나에게 제가 알아서 창업할 테니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하자 매형과 누나가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매형이 인테리어와 창업 비용을 대주는 대신 월 500만 원 달라고 하는 게 뭐가 그리 아까워 형제도 몰라보고 설치냐. 야 정신 차리겠냐 등 이런 입에 담기도 어려운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제 아내한테까지 밤길 조심하라는 문자까지 보내더라고요. 저 이 사람과 같이 고생하며 20년을 넘게 살아왔는데 그런 제 아내에게 어떻게 이런 협박 문자를 보낼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본 아내는 너무 속상해하며 당신은 주워왔어? 친자식이긴 한 거야? 누나라는 사람이 어쩌면 저렇게 지독하게 돈만 밝힐 수 있어? 라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제 나이 50 다 돼서 믿고 의지했던 누나와 매형한테 그놈의 돈이 뭔지 이런 상황이 비참합니다. 저를 쥐어짜면 따박따박 돈이 나오는 기계라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결심했습니다. 이제 연 끊고 살기로요. 저 그래도 되지 않을까요? 박 여사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